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우리 남북경협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전문가 앞에서 너무 문자 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과제로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이것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신북방 정책은 남한,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협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의 FTA를 추진하는 것,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그 남북러 협력은 나진 핫산의 물류사업, 철도 연결이 그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러 간에 9개의 다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등등의 9개의 업종별로 어떻게 한러, 북이 함께 이 연결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2018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의 6개국과 미국이 공동체에 포함하는 7개국의 철도 공동체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 공동체를 통해서 에너지 공동체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거쳐서 다자 평화 안보 체제의 구축까지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공동체는 바로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리고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리상으로 북한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남아 있는데요. 이 지리적인 조건은 남북한의 협력 없이는 사실 한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자체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러 경협 또는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 간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남북이 어떻게 먼저 협력을 하고 이 북한을 통해서 철도와 도로망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동해선, 서해선, 경의선을 연결하고 현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고 공동조사 그리고 착공식까지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지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교착 상태는 작년 북미 간의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 전반적으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그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있어서 그 가장 본격적으로 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 아마 그 시작은 철도 연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과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푸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바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 TKR, 한반도 종단철도, 그리고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사업에 사실상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잠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좀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역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잘 진행될 줄 알았더니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자원협력, 에너지협력, 그리고 물류, 관광 등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면서 보다 폭넓은 시장 확보와 더불어서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제고해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몽골, 중앙아시아 등의 광물 등 에너지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 철도의 연결은 신동방정책 그리고 극동지역 개발에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철도 연결이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상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현재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도 아마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보면은 작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거의 지금 대화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철도 연결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지금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말씀해 주셨고 상당히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경협의 문제를 지금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유엔의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 중에서 남북의 자주적 교류가 중요하다. 자주적 입장, 독립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넘어서야 할 문제로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장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은 지금 제재 해제가 먼저냐 서로 이것을 먼저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정도 꼬여 있고 동시 단계적 병행 이행.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1단계로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 동결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을 했었고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평화협정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고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되는 핵폐기 협상이 시작되는 2단계의 과정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저는 지금 해법은 첫 번째는 먼저 사실 남북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나 미국에서 제재 외외로 과거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제재 외외로 적용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이제 종전선언 문제를 제안을 했고 지금 우리 한국의 국회에는 국회의원 174명의 동의에 의해서 공동 발의에 의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간의
70년 동안 이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입니다. 현재 북한은 무엇보다도 다른 경제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보다는 특히 체제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아마 이 평화협정이고 그리고 북미 수교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이것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핵심적인 요구이고, 저는 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은 지금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북한 간에는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도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하노이 회담에서 최소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는 북미 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노딜로 끝나면서 종전선언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공감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해법은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해고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본인도 스스로 밝혔듯이 하노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했고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존 볼턴 보좌관의 입장은 단순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 내 네오콘, 특히 군산복합체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종전선언에 단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내에 이러한 종전선언을 반대 또는 발목을 잡고 있는 네오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해내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연대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완화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데 결코 쉽지 않죠. 현재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그 국제사회의 연대가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지금 이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연방의원 수는 총 51명, 로카나 의원의 대표 발의고 총 51명의 연방의원들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3사람이 모두가 다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미 연방의회에서 이 종전선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하면은 북미 간에 또한 남북 간에 이 지금 현재 교착 상태를 풀어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저는 러시아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완화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시키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12월 11일이죠.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 평화 세력의 연대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 국제적인 평화 세력 또 국제적인 지식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방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예. 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